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2학기 소프트웨어 문제 해결 경진대회에 참여하게 된 기계공학부 이성근입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선택한 주제는 영양 성분 분석과 추천입니다.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먼저 영양제들에 대해 외국에서 판매되는 약들은 일일 영양 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이 없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약들은 그 기준치에 대해 구체적인 양을 표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영양 성분이 중복되어서 영양제를 섭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얼만큼이 초과했는지 부족했는지 쉽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정확한 영양 성분 분석을 통해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추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문제 정의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별과 나이를 알 수 있으면 이 정보를 가지고 현재 필요한 영양 성분을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영양소에 대한 일일 영양 성분 기준치를 알고 있으면 그 차이를 계산하고 출력을 하며 그리고 이 수치적인 데이터를 가시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섭취 중인 영양소와 기준치를 비교하여 차이를 알려주고 부족한 부분의 영양 성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추천을 합니다. 그럼 이제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력을 받는 부분에서는 사용자의 기본 정보와 영양 성분과 양을 입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양 성분을 분석하고 일일 영양 성분 기준치와의 차이를 도출하게 되는데 그리고 출력 부분에서는 차이값과 그래프 그리고 통계를 출력한 후 영양 성분을 설명하고 추천을 하는 게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나와 있는 이 사진은 사용자가 영양 성분과 섭취량을 입력을 하면 일일 영양 성분 기준치와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기본적인 건강 정보와 이전에 입력했던 섭취량과 기준치와의 비율을 막대 그래프로 사용자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가시화해서 출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용자에게 그래프와 구체적인 수치를 알려주게 되고 그리고 이 사진은 기준치보다 입력한 섭취량이 더 적거나 섭취를 하지 않는 영양 성분의 경우 영양 성분 결핍이 생기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결핍된 영양 성분들을 모아서 각 영양 성분에 대해 설명해주는 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이게 각 주요 결과 화면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그럼 이제 시연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프로그램 시연에 앞서서 코드부터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이 함수는 스위치 케이스 문을 활용을 해서 A부터 K까지의 값을 입력받았을 때 출력할 단어들을 저장해 두었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드로우 그래프라는 함수는 입력받은 섭취량과 기준치의 비율을 고려해서 스타의 개수를 정하고 이 개수대로 출력을 하여 막대 그래프를 그려주는 함수입니다. 다음은 메인 함수입니다. 시작 부분엔 이름과 나이를 입력받고 그리고 성별까지 입력을 받고 나면 본격적으로 영양 성분과 섭취량을 입력을 받게 되는데 기준치와 섭취량은 이렇게 배열을 활용해서 저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음 섭취량을 입력을 받으면 기준치와의 차이를 이렇게 영양 성분 단위에 따라서 출력을 해주게 되고 그리고 다 입력을 하고 나서 Q를 눌러서 사용자가 종료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드로우 그래프라는 함수를 통해서 모든 영양 성분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고 그리고 입력한 이제 섭취량들 중에 결핍된 영양 성분만 골라서 각 성분들의 정보와 설명이 출력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더 자세한 부분은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름은 철수라고 그냥 가정을 하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18살이라고 하고 남자니까 M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입력받은 나이에 따라 이 나이대가 어떤 시기인지 그리고 어떤 영양 성분이 필요한지가 먼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A부터 K까지 영양 성분과 양을 입력을 하게 되는데 이제 보시면 예시의 비타민 C처럼 비타민 A를 500mg 마이크로그램 먹는다고 가정을 하면
A를 누르고 500을 누르면 이렇게 기준치와 얼만큼이 필요한지 나오게 됩니다. 비타민 B도 마찬가지고 이제 기준치와 같은 양을 입력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적절한 양을 섭취 중입니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더 많이 복용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얼만큼 더 많이 먹는지가 나오고 먹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0을 입력해도 되고 입력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E부터 칼륨까지 그냥 먹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고 입력을 안 한 다음에 그리고 그냥 I부터 다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나이아신은 20이라고 가정하고 마그네슘은 400이라 하고 비타민 K는 50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입력을 하면 Q를 눌러서 프로그램을 종료하게 되는데 이러면 먼저 이름과 성별, 나이와 같은 기본 정보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입력했던 모든 영양 성분들이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A부터 K까지 순서대로 그래프를 출력하게 됩니다. 비타민 A부터 보시면 입력값이 500이었는데 기준치가 700이었으므로 그 비율에 따라 그래프가 출력되었고 비타민 C를 보시면 입력했던 값이 기준치와 같았기 때문에 같은 길이의 막대 그래프가 2개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E부터 칼륨까지는 먹지 않는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섭취량의 그래프가 출력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영양 성분 총평가 및 권고사항이 출력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섭취량이 기준치보다 낮았거나 먹지 않았던 그런 영양 성분들만을 골라내서 각각 성분이 체내에서의 역할과 정보나 결핍증이 출력되게 해서 사용자가 읽어보고 본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성분을 더 보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그런 문구가 출력되게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경진대회 참여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느낀 불편한 점을 기초 컴퓨터 프로그래밍 수업에서만 배운 내용으로도 해소가 가능해서 좋았습니다. 코딩이라는 것이 컴퓨터 개발 소프트웨어 등등 막연히 멀게만 느껴졌던 부분이었는데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제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영양 성분이 너무 많아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영양 성분 위주로만 분석을 했는데 더 많은 성분을 분석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